제가 이제 최근에 분명히 시장에 대해서 살아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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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얘기를 계속 해드렸고, 어, 반등폭은 크진 않아요. 그죠? 코스피가 반등폭은 크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직전 고점 돌파하고 신고가 기록했고, 그리고 코스닥도, 예, 다시 이제 N자 상승 패턴 나오면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거래량도 좀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뭐 기대했던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 시장은 분명히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살아나고 있는 걸 보고 뭐 더 이상 뭐 고민할 게 뭐 있습니까? 제가 분명히 살아난다고 얘기를 했고 또 지수는 신고가 기록한 겁니다. 맞죠? 한 대표 분명히 제가 살아난다고 했죠, 여러분들. 자, 들으신 분들 3번 한번 쳐보세요. 자, 시장 살아난다. 시장 살아나니까 준비해라. 라는 얘기 해드렸습니다. 들으신 분들 3번 한번 쳐보세요. 그죠? 자, 그런 걸 여러분들한테 뭐,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제 확인을 시켜드리는 겁니다. 확인을 시켜드리는 거고요. 아마 오늘까지도 뭐 이 정도 장이 올라와도 뭐 여러분들 계좌는 그렇게 뭐 엄청나게 쾌재를 부를 만큼 엄청나게 좋아지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 정도로까지 엄청나게 좋아지거나 하지는 않을 걸로 일단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입니다. 예. 하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중요한 거는 앞으로예요, 앞으로. 앞으로가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될 것이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계좌가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느냐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이 뭐예요? 이 구간은 시장이 분명히 살아나고 있는 그거는 구간이고 살아나는 구간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시장이 살아나는 구간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어떤 식으로 어떤 섹터를 어떤 종목을 중심으로 승부를 거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다음 주는 정말 중요한 한 주간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는 정말 중요한 한 주간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이 중간 바닥을 확인하고 그리고 신고가를 기록하는 강세가 전개가 되기 때문에 다음 주 시장에서는 시장의 본격적인 재상승 여부와 함께 주도주가 확인이 될 겁니다. 어서시고요. 코스피 지수도 미미하지만 신고가를 경신을 했고 분명히 코스피 시장도 탄력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만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강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장세는 분명히 아주 중요한 흐름이 장세가 될 겁니다. 왜? 앞으로 장세를 이끌어갈 수 있는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주와 선도주가 탄생할 것이고 그 주도주와 선도주를 우리가 또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시장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말 동안은 좀 잠시만요. 예,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주말 동안은 내일하고 모레 일요일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공부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정도 선에서 제가 무방을 또 한번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가 오늘 저녁에 휴장이네요, 그죠? 자, 미국 증시가 휴장입니다. 미국 증시가 휴장이어서 뭐 일단 상황 봐서 제가 이제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무방을 한 번 더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일단 뭐 미국 증시가 휴장이면은 무방을 안 할 가능성이 좀 높네요. 뭐 큰 의미가 없어서. 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간에 미국 증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분명히 강조를 드렸습니다만 분명히 살아나는 구간이다. 그동안 많이 올랐고 나스닥 지수가 단기적인 조정권에 들어가면서 여러분들 경계하십시오, 경계하십시오라는 얘기를 해드렸다가 이제 미국 증시가 안정이 되고 다우 지수가 올라가는 걸 보면서 이제 미국 증시도 안정이 됐습니다. 이제 무서워하지 말고 미국 증시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를 하자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 다우 지수는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는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졌죠, 여러분들. 그리고 21선을 중심으로 한 상승 기조는 계속해서 살아있는 모습이고 다우 지수가 살아있는 선에서 나스닥 시장만 혼자 급락하는 일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나스닥 시장이 급등을 했어요. 금리가 안정세를 보였기 때문에 나스닥 지수가 급등이 나온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시장의 기조가 상당히 강화되고 안정이 됐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 2조 달러 규모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바이든 정부가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엄청나요? 그 규모가, 그 강도가 대단합니다. 정말 뭐라고 할까요? 참 그 일괄되게 정책을 쭉쭉쭉 단행을 하면서 참 정책이 잘 표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은. 그래서 미국 증시가 아주 흐름을 잘 타고 있고 방향을 잘 타고 상당히 많이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미국 증시가 안정이 되고 미국 경제가 회복되는 국면이라고 한다면 자, 국내 증시도 분명히 따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무방에서는 오늘도 방송 내용은 비슷할 겁니다. 비슷할 건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방송은 시황보다는 섹터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릴 거예요. 섹터를 중심으로 정리를 드릴 거고 특히나 우리가 이제 관심 가져야 될 섹터, 관심 섹터를 여러분들한테 좀 더 정리를 드릴 겁니다. 관심 가질 만한 그런 섹터를 중심으로 좀 더 드릴 거고 이 와중에 반도체는 반드시 또 분석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반도체는 반드시 분석 드릴 겁니다. 반도체는 제가 공통분모라고 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가건 코스닥 시장이 가건 간에 반도체는 반드시 보셔라. 어제 제가 그렇게 노래를 불렀고 어제만 얘기한 게 아니라 제가 무방을 할 때마다 한 번도 빼놓지 않는 게 바로 이제 반도체입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5G가 상대적으로 부진하지만 오늘 막판에 5G가 또 올랐어요. 그래서 5G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분석 드릴 거고 특히나 여러분들 오늘 코스피 시장 보시게 되면 제가 그동안 얘기한 걸 가만히 기억을 해보세요. 어제도 마찬가지였었고 이제 그동안 올랐던 철강이라든가 화학이라든가 또 효성그렇죠. 너무 많이 올랐다. 그죠? 조선이라든가 해운이라든가 건설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잠깐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선조정을 받았던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반도체 관련주들, LG그룹주들, 통신주라든가 자동차주도 올라온다 그랬죠, 여러분들. 오늘 어때요, 여러분들? 그죠? 한대 배가 여러분들한테 예상을 해드렸던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그죠? 특히나 자동차 너무 좋았죠? 자동차 너무 좋았고, 삼성전자 좋았습니다. 통신주들은 묻어두자라는 그런 관점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거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시장의 큰 흐름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자동차와 반도체가 전체적인 큰 시장의 반등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네. 반등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반등장을 이끌어가고는 있는데 중요한 것은 반등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맞는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얼마만큼 강력한 반등이 나올 것인가라는 것. 그죠? 예, 그걸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제가 설명 드릴 거니까 차분히 여러분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여러분들한테 이제 먼저 강조 드릴 게 뭐냐면 자 지금 전반적인 시장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수가 이렇게 이제 상승세로 돌아섰죠. 미미하지만 주가가 지금 정배열 상태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주가 5일선, 21선, 21선 중심으로 이제 상승세가 좀 살아나고 있는 그런 구간이고 주봉을 보시면 어떻게 돼요? 자, 여기서 1차 중간 바닥을 치고 또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도 또 중간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 상승이 과연 본격적인 상승일 것인가? 곧바로 가는 상승일 것인가? 아니면 또 갔다가 또 진이겼다가 하는 장세가?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약간의 가다가 쉬어가는 눌림 조정은 나올 수 있어도 이 장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 일단 포커스를 맞추세요. 아셨습니까? 여기서부터 이번 반등장이 목표치가 어디가 될지는 그거는 봐야 돼요. 어디가 될지 봐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곧바로 가건 가나 좀 더 쉬었다 가건 간에 결국엔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라는 것만 분명히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장은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많이 오른 장세가 아니라 이제 막 시작하는 그런 장세다라는 것만 분명히 알고 계시면 돼요. 월봉상의 주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5개월 이평선 중심으로 해서 상승 기조 분명히 살아나고 있죠. 지금 월봉상 5개월째 지금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5개월째. 근데 이 두 달째 위에서 윗꼬리를 달면서 물량을 소화해냈기 때문에 그냥 갈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자, 그것도 분명히 알고 계시 바랍니다. 코스피가 살아나고 있는 상태에서 코스닥은 어떻게 됩니까? 당근 살아나죠, 여러분들. 코스피가 살아나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도 분명히 살아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스닥의 반등은 분명히 코스피보다 굉장히 빨라요. 여기서 반등이 나왔고 눌림 주고 다시 반등이 나서고 있는데 어제하고 오늘은 그렇게 반등이 그렇게 강하게 형성되지는 않고 있어요. 하지만 분명 N자 상승 패턴이 나오면서 분명히 주가는 지금 현재 반등 기조가 분명히 강화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 거래량도 이틀째 증가세를 기록한 모습이고 앞에서 이때는요 코스피 대형주가 많이 갔는데 이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못 갔어요. 그래서 이번 장세에서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인식을 바탕으로 코스닥 시장의 반격이 좀 더 강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금 코스닥 시장을 저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의 어떤 흐름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 코스닥 시장의 흐름이 상당히 많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 여러분들은 분명히 포커스를 맞추시고 시장을 볼 필요 있다는 얘기를 또 한 번 해드립니다. 그죠? 그걸 여러분들한테 또 한 번 해드리면 말씀 좀 드립니다. 자, 여기에다가 코스닥 시장을 볼 때 항상 얘기하는 게 뭐예요? 월봉 차트를 보실 때 월봉 차트. 월봉 차트상. 코스닥 지수 조만간에 1000포인트 시대가 열린다라는 얘기를 지금 제가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1000포인트 가지도 않았는데, 그죠? 아직 1000포인트 가지도 않았는데, 1000포인트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자신있게 하기 힘들죠, 여러분들. 지난번에 1000포인트 갔다가 밀려서 그 다음에 1000포인트 얘기들이 쏙 들어갔는데, 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응? 한 대표가 시황만큼은 여러분들한테 완벽하게 해드리고 있고, 그렇다고 종목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방을 통해서 종목을 딱딱딱 많이 별로 찝어드리진 않고 있어서 그렇지만, 어? 시황 잘하는 사람이 종목도 그렇게 형편없지는 않죠, 여러분들. 음? 이번 장 준비하시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970포인트. 알게 모르게 지금 1000포인트 시대에 가까워지고 있고요. 월봉상 지금 이제 4월입니다. 4월입니다. 이제 시작인데 벌써 양봉이 이만큼 나왔어요. 잘하면 4월달 안에 1000포인트 뚫는 거죠, 뭐. 그죠? 1000포인트 시대가 열리게 되면 뭐라 그랬습니까? 매물 공백이 어마어마하다라는 얘기 해줬었고, 여러분들 이번에 반등장에서 이 거래량 터지는 거 보세요. 이 거래량. 이게 뭐예요? 여기 있는 이 매물들 다 소화해낸 겁니다. 완전한 손바뀜 현상이 나오고, 손바뀜 현상. 팔 사람들은 다 팔았고요. 여기서 다 물량 다 잡아낸 겁니다. 응? 물량 다 잡아낸 거예요, 여러분들. 물량 다 잡아낸 겁니다. 손바뀜 현상이 다 나온 거예요. 대장이 있고 주도 세력이 있는 겁니다. 그죠? 결국에 코스닥 시장의 반격 가능성은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보고 있고 1000포인트 시대는 분명히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코스피도 코스피지만 코스닥 시장은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더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뭐예요? 이제 바닥 쳤잖아요. 그죠? 바닥 쳤어요, 여러분. 바닥 친 겁니다.
저는 이번에 코스닥장이 요때 올랐죠. 요때 올랐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1차적으로 오른 데 따른 이제 숨고르기를 좀 보인 거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르고 나서 이렇게 쉰 겁니다. 그리고 2단 반등이 본격적으로 나온 거로 봐요. 처음에는 코스닥이 갔습니다만 이때는 코스피가 갔죠. 코스피가 갈 동안 코스닥은 상대로 못 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중장기 2단 상승세가 코스닥을 중심으로 이제 다시 시작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코스닥이. 그렇게 되면 이번 반등이 본격 재상승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언급했듯이 여기서 중간 바닥을 분명히 찍었고요. 그리고 1차적으로 바닥 탈출과 저항선 돌파에 따라서 옆으로 기어가는 기간 주전까지 끝내고 재반등에 나선 겁니다. 고점대 매물도 상당히 많이 소화를 해낸 거예요. 그만큼 반등의 흐름이 좀 더 가속화되거나 탄력이 붙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상태라고 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코스닥 시장의 흐름 자체가 상당히 양호하다는 점에 일단 포커스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보시고, 코스피 시장과 더불어서 코스닥은 동반 레이스를 펼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코스닥은 코스피 대비 변동성이 크죠. 코스피가 이렇게 움직일 때 코스닥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간다. 지금은 어디예요? 바닥에서 실치고 올라오고 있죠. 저점에서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반등의 흐름이 강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코스닥에 대한 관심들을 여러분들이 오늘도 특히나 다음 주에는 절대적으로 다음 주에는 코스닥 시장에 대한 관심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제가 강조드립니다. 아시겠죠? 다음 주에는 분명히 코스닥 시장에 대한 관심을 절대적으로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의 강세 기조가 분명히 살아나고 있는 이런 구간에서 미국 증시가 주말 시장에서는 휴장을 하고, 지금 나스닥 선물 강보합선, 중국 증시, 일본 증시도 강보합선 시세가 나타났죠. 대체로 이제 미국 증시라든가 유럽 증시라든가 이쪽에서 어떤 상승 흐름이 좀 약화될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미국 증시의 상승 기조가 분명히 살아있다는 것만 분명히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다우지수는 지금 일봉입니다. 다우지수는요, 현재 미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 대책에 따라서 기술 기업들은 물론 전통적인 가치주들, 그죠? 전통적인 가치주들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완만하게 상승 기조가 계속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상승 기조가 좀 더 가파라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시작입니다. 다우지수를 볼 때 이제 주봉하고 월봉 이런 거 보시면 안 돼요. 얘네들 보게 되면 매매하는데 이제 그릇 지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봉, 월봉 보지 마시고 일봉을 보시고 대응하되, 지금 다우지수는 이렇게 21선을 중심으로 완만한 상승 기조가 살아 있습니다. 완만하게 상승 기조가 살아 있어요. 이런 상승 기조가 살아 있기 때문에 다우지수는 앞으로도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갈 겁니다. 다우지수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나스닥 지수가 혼자 급등하지 못해요. 앞으로 이제 미국 증시가 올라갈 때 금리는 다시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나스닥 시장이 혼자 급등하지 못합니다. 오늘 급반등은 났습니다만 나스닥은요, 이렇게 출렁거리면서 또 역시 조심스럽게 반등은 나올 거로 봐요. 하지만 그 상승의 기울기는 가파르지 않을 겁니다. 점진적으로 조심스러운 그런 반등이 나올 거고, 다우지수도 S&P 500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급격한 상승보다는 조심스러운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국내 증시도 급격한 상승보다는 조심스러운 반등이 나와요. 그래서 코스피 대형주는 올라가긴 가더라도 그렇게 탄력적인 반등은 안 나온다. 지금처럼 이건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 모를 정도로 아주 조심스러운 반등이 나올 겁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코스피 시장을 보면서 눈치를 보면서 코스닥도 움직이긴 하는데, 그래도 코스닥은 코스피 대비 조금 더 반등의 흐름이 좀 더 강할 가능성이 높다. 상승 탄력이 코스닥은 좀 더 강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 코스닥 종목군들의 코스닥 종목 자체가 종목들이 중소형주가 많죠. 그래서 지수의 영향을 좀 덜 받는 게 코스닥 종목이에요. 물론 지금 코스닥 시장은 너무 눈치를 많이 보고 있어서 지금 코스피보다 아직도 약합니다. 참 답답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통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통 강세장에서
대형주들이 올라갈 때 중소형주 코스닥 종목들이 못 갑니다. 이렇게 가요. 그러다 대형주들이 가다가 쉬면은 그때부터 중소형주가 날아가는 이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지금 이런 현상이 지금 안 나온 겁니다. 오히려 대형주들하고 같이 가요. 같이 가거나 약간의 시차를 두고 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도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지금도 코스피 중심의 만만한 반등장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서 중소형주들도 따라가는데 여러분들이 주목할 게 뭐냐면 수급입니다. 수급. 제가 최근에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을 여러분들한테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이제 소개를 좀 드렸었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도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아침 초장에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중심으로 막 팔다가 관망하다가 오후 1시 반부터 해가지고 매수로 들어섰죠. 아침에 얘네들이 파는 것처럼 뉘앙스를 보내들이 다시 다 감은 겁니다. 외국인들이 파니까 투신권도 같이 팔면서 관망하다가 투신권들이 장후보는 어떻게 됩니까? 한꺼번에 확 들어보죠, 여러분들. 외국인도 외국인이지만 기관 투자가들의 수급 동향이 상당히 예사롭지 않습니다. 특히나 투신권을 중심으로 한 수급이 굉장히 예사롭지가 않아요. 자, 일별 동향을 보시게 되면 투신권입니다. 투신권들의 최근 수급 동향들인데 투신권들이 이렇게 코스닥에서 매수가 들어와요. 그죠? 코스피는 팝니다. 코스피 매도 규모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뭐 그래서 신경 쓸 만한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코스피를 팔고 코스닥을 이런 식으로 삽니다. 물론 이런 매수세가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들어올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코스닥을 중심으로 한 투신권의 매수가 들어오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이 기관들의 성격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투신권들은 전문 프로 투자가들, 말 그대로 펀드 매니저들이 다 모여가지고 실질적으로 실전 매매를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유일하게 자기네들이 판단을 해서 자기네들이 사고 파는 그런 전문 프로 투자가들이 운영하는 곳이 바로 투신권입니다.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 그러죠. 근데 외국인과 투신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투신권은 시장 장악 능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코스닥을 중심으로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물론 이렇게 들어오다 잠깐 매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흐름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투신권을 중심으로 투신권이 코스닥을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을 월등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관 투자가들의 자금들이 계속해서 증권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태가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을 분명히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투신과 같이 움직이는 게 바로 보험단입니다. 보험단들은 오늘 매수 규모가 약하기는 합니다만 보험단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코스닥에서 매수가 훨씬 강한 그런 형태가 분명히 연출되고 있습니다. 보험단과 더불어서 지금 연기금 중요한데 연기금은 어때요? 연기금은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연기금들도 코스닥을 중심으로 한 매도가 코스피를 중심으로 한 매도가 진행됐다가 연기금들도 최근에 매수가 들어오고 최근에 매수 강도는 좀 약화됐죠. 분명한 건 연기금들도 코스피 대형주를 중심으로 하는 매도가 나오고 코스닥을 중심으로 매도가 났습니다만 어느 순간부터 코스닥을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왔던 세력들은 분명히 잠깐 팔았다가 나중에 또 들어옵니다. 이게 추세거든요. 이게 패턴인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연기금과 보험단과 투신권들, 얘네들은 기관 투자가들 중에서 전문 프로 투자가들입니다. 얘네들이 앞으로도 코스닥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더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의 상대적인 강세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열어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외국인들도 좀 강하게 들어오는가 싶었더니 이번에 물량 팔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같이 들어와요. 선물도 매수가 들어옵니다. 외국인들도 일단 국내 증시 바닥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아직 외국인들은 그래도 이때까지만 해도 코스닥이 더 중요성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지금은 좀 그런 부분이 좀 약해졌습니다. 앞으로 외국인들이 코스피나 코스닥을 어느 쪽으로 들어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공격적인 매도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다.
지수 하방 경직과 지수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외국인들도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 그런 가운데 투신권과 보험단과 연기금들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을 중심으로 매매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에 여러분들이 꼭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이 금융투자는 보세요, 여러분들. 금융투자라는 세력은 매매 규모는 크죠, 여러분들. 매매 규모는 큽니다. 금융투자가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에서 매매하는 규모가 굉장히 커요. 기관이 전체로 3,700원 매수인데 금융투자가 무려 4,500원 매수거든요, 여러분들. 그런데 금융투자에 매매하는 패턴들을 보세요, 여러분들. 얘네들은 증권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여러분들. 증권회사로 생각하면 되는데, 증권회사에 여러분들 계좌 맡겨보신 분들 계시죠? 증권회사에 계좌 맡겨보신 분들 계시면 증권회사 직원들이 뭐 합니까? 특히나 이제 증권회사 이제 상담사들, 걔네들한테 계좌 맡겨놓으면 어떻게 돼요? 하루에 막 수십 번씩 사고 팔죠? 예, 수수료 뛰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단타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향성이 없어요, 걔네들은요. 그냥 단타입니다. 보세요. 코스피 종목 샀다 팔아 정신없죠? 정신없는 겁니다. 못 따라가. 얘네들은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얘네들을 보고 시장의 흐름을 예측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건 제가 다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기관들도 수급상 우리가 읽어야 되는 기관이 있고 그냥 개무시해야 되는 기관이 있는 겁니다. 금융투자는 개무시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죠? 기타 금융이라든가 뭐 기타 법인도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사모펀드도 그렇게 힘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투신권과 보험단 연기금 굉장히 중요하고 외국인이 중요하니까 그 수급을 보시기 바라고, 수급상 분명 기관 투자가들이 코스닥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코스닥을 좀 보셔야 되고,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오는 만큼 외국인들의 매수도 분명히 코스닥을 중심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그걸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 체크되신 분들, 예, 자 5번 수급상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들의 매수가 강화되고 있다는 얘기, 요거 중요합니다. 자, 요거 이해되신 분들, 자 5번. 중요한 내용이에요. 중요한 내용이고, 이 수급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참 읽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수급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참 읽어내기가 어려워서 쉽지는 않으시겠습니다만, 한 대표의 수급을 읽는 것을 자꾸 배우시고, 그리고 못 배우시더라도 한 대표가 읽어드리는 이 수급을 보고, 아, 시장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걸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모처럼 말이 다가온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증권시장은 쾌재를 부를 만큼의 장세가 별로 없었어요. 쾌재를 부를 만큼의 장세가 없었고, 앞으로 쾌재를 부르면 와, 증권시장 대단하다 이런 소리가 한번 나올 만한 그런 장세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장세가 분명히 와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현금을 들고 있으면 땅 치고 통곡하는 그런 장세, 그러나 주식을 들고 있으면 대부분의 분들이 정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장세가 조만간에 나올 겁니다. 그런 대시세를 먹으려면 어떻게 돼요? 시세 초기를 노려야 돼요. 시세 초기. 이 시세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초기를 노려야 된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시장 자체가 살아나는 걸 확인하고 쫓아가요. 그래서 맨날 당하는 겁니다. 항상 한 대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했듯이 초기 국면을 절대적으로 놓치지 말아라.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주식이라는 것은 좋은 주식을 싼 가격에 사서 높은 가격에서 파는 게임입니다. 여기서 사는 사람이 여기서 팔면 초대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올라가는 거 보기 확인하고 여기서 올라가서 쫓아가면 가다가 중간에 또 혹시 획 뺐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정신없는 것이고 또 이만큼 못 먹는 것이고 이런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고, 먹어봐야 이만큼밖에 못 먹는 겁니다. 어디를 공략해야 돼? 여기를 공략해야 돼, 여기를. 그래서 한 대표가 맨날 무방을 하면서 장이 별로 안 좋을 때는 여러분들한테 그러잖아요. 조정이 나올 때는 이런 거는 조심하십시오. 현금 갖고 계십시오. 그러면서 이럴 때는 VIP 오라 소리도 안 합니다. 하지만 뭐라 그래요? 시장 자체가 이렇게 바닥을 찍어 서서히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고 반등이 나올 때는 뭐라고 합니까? 이제 준비하십시오. 현금 있는 분들 매수 준비하시고, 포트폴리오 보시면서 안 되겠다, 이 포트 가지고는 죽어도 안 되겠다 라고 판단하는 분들은 과감하게 포트를 갈아 엎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VIP로 오시더라도 이런 데 오시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줬었잖아요. 그죠? 바로 이겁니다. 결국엔 주가라는 것은 낮은 가격에 사서 높은 가격에 파는 게임이에요. 그럼 이 장은 많이 올랐냐? 여러분들은 이 장을 꼭 이렇게 봐요. 여기서부터 이만큼 올랐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얘는 지금 오른 데 따라서 지금 쉰 겁니다. 쉬었다가 다시 시작되는, 이제 다시 시작하는 초기 국면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미국 증시도 그렇잖아요. 미국 증시도 지금 재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만, 미국은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계속 강조드렸습니다만, 미국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급락이 나왔던 미국 증시는 대규모 자금, 대규모 금리, 코로나19로 폭락했다가 한꺼번에 금리를 제로금리까지 내렸고 어마어마한 규모의 자금을 투입을 하면서 유동성 장세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금리가 올라가니까 증시가 밀린 겁니다. 그러나 금리가 1차적으로 상승 후에 이제 연준에서 금리 인상은 당분간 없다. 내년 후년까지는 금리 인상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했고, 그리고 증시가 가다가 쉬어가는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어땠습니까? 과열 국면이 진정됐죠. 진정됐습니다. 진정됐어요. 그런 가운데 실질적으로 미국의 경기가 살아나는가를 일단 지켜보고 있는 과정입니다. 물론 미국 경기는 살아나고 있고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 지표가 엄청나게 좋은 건 아니에요. 과열 국면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1조 9천억 불 또 2조 달러 규모의 대규모 경기 부양 대책과 그리고 인프라 투자 계획이 발표가 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이제 서서히 부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다가 대규모 백신 접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 지기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 기대감을 가지고 미국 경기가 서서히 반등 조짐을 다시 한번 더 보여주고 있고, 미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6%에서 10%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들. 한국은 겨우 지금 3% 초반, 물론 뭐 경제 성장은 더 이어지겠습니다만, 그만큼 미국은 기저효과까지 감안해가지고 6에서 10%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경기 과열 조짐은 지금은 없는 상태예요. 결국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미국은 점진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미국 경제가 분명히 살아나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한다면 한국 경제도 분명히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죠? 더군다나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일반인을 상대로 대규모 백신 투약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속도가 문제겠죠? 백신이 너무 모자라요. 그래서 백신 투약이 시작되고 있습니다만 시간은 걸리더라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중의 유동성은 여전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이미 시장 자체가 이미 단기 상승에 따른 충분한 조정까지 마무리 짓고 재반등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락에 대한 공포는 벗어나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 하락에 대한 공포를 가지면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못 잡는다 그랬습니다. 이미 시장은 중간 바닥을 찍고 올라간 거예요. 코스닥보다 코스피 지수를 보게 되면 3000선에서 무려 5번에 걸친 바닥을 찍는 과정을 보이고 나서 올라간 겁니다. 하락에 대한 공포는 갖지 마세요. 그리고 상승 반전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 속도가 느려요. 속도가 느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 조바심을 냅니다. 좀 살아나면 좀 팡팡팡 움직여야 되는데 주가가 이건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 너무 천천히 간단 말이에요. 가고 있는데도 조바심을 내요. 어떻게 됩니까? 이 정도는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갑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돼요? 답답하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주식은 여러분들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하다는 것만 제가 말씀드렸죠.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만 해도 이거는 어마어마한 행운입니다. 그죠? 그리고 물론 올라가면 좋죠. 뭐 저도 맨날 우리 회원님들 종목들 맨날 상한가 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안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맨날 상한가 쳤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주시장이라는 게 제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됩니까? 아니죠.
항상 얘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주식을 하지 말고 시장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라. 시세가 더디면 더딘 대로 결국에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더디면서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다가 나중에 이렇게 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시세, 이렇게 올라가는 시세를 우리 개인들이 제일 못한다 그랬습니다. 제일 힘들어하고. 아니 가고 있는데도 뭐가 힘들어요. 욕심이 욕심. 하루에 1%라도 올라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식으로 올라가서 나중에 1%씩 꾸준하게 올라가잖아요. 시간은 걸리더라도 결국엔 이만큼 먹는 거예요. 안 가는 것 같아도 저렇게 가면 이만큼 먹는 겁니다. 그러다가 시장 분위기 무르익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시세 분출이 본격화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바닥에서 이제 시작하는 바닥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확실한 종목군들을 선제적으로 물량을 담고 매집을 해놓고 갈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구간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포트가 지금 이 구간에서 현금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주식으로 100% 발로 꽉꽉 밟아가지고 100% 이상 꽉 잡아놓고 있어야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게 되면 계좌가 터지는 겁니다. 제가 항상 얘기했죠. 한두 종목 주가 올라갔다고 그거 자랑하는 거 그거 혹하지 말고 계좌가 터져야 돼. 계좌가. 계좌가 터져야 여러분들의 계좌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진짜 돈을 버는 겁니다. 계좌를 터뜨릴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여기서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은 안 가는 것 같지만 분명하게 시장은 가고 있습니다. 그죠? 초반에 코스닥 시장은 초반에는 어땠습니까? 굉장히 또 탄력적인 반등도 나오잖아요. 이렇게 안 가는 것처럼 가다가 어느 순간에 탄력적인 반등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동안 시장을 보더라도 코스닥 시장이 훨씬 더 빠르고 강하다는 것도 분명히 여러분들 보실 거예요. 이게 코스닥 일봉 차트고 얘는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는 요때 이번에 요때 한 번 제일 강하게 났습니다. 코스피가. 그리고 나머지는요. 코스닥에 비해서는 시세 분출 자체가 굉장히 약했습니다. 이번에도 코스닥이 코스피보다는 좀 더 많이 강하지 않을까 일단 기대를 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아까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을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펀더멘탈 여러분들. 펀더멘탈입니다. 코스피 종목들은요. 이제 뭐 경기 민감주라든가 얘네들이 이제 다시 한번 좀 올라가긴 올라갈 거예요. 다시 올라갈 겁니다. 금융주도 올라갈 거고 또 그다음에 뭐 이제 뭐 조선주라든가 이런 철거원도 다시 좀 올라가긴 할 겁니다. 올라가는데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성장에 있어서 좀 한계를 좀 보일 수밖에 없어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얘네들이 좀 올라가면서 얘네가 전반적인 장세를 이끌어낸다 그랬잖아요. 그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예요. 앞으로 시장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를 선두로 해서 LG전자 가능성 보고 있고요. 통신주는 따로 중장기로 보는 게 맞고 현대차, 기아차, 기아차, 자동차 관련주들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반등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얘네들이 양대 축을 이루면서 전차 군단이 전반적인 반등 장세를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문제는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탄력적인 반등세를 보일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하지만 갈 거예요. 그래서 현대차나 삼성전자, 하이닉스, 기아차, 현대모비스 이런 종목군들은 그런 지수 전반에 걸친 코스피 시장의 완만한 반등장을 이끌어내는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 한국 증시 전반에 걸친 반등장을 이끌어내는 그런 역할을 그 대형주들이 할 거예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완만하게 올라갈 겁니다. 그러는 와중에 코스닥은 뭐예요,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이제 바이오 제약주들도 충분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바닥권까지 와서 더 이상 밀리지 않는다. 그동안 바이오 제약주들 때문에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못 갔거든요. 밀렸기 때문에. 시젠 같은 종목이 뭐였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근데 백신이 만들어지면서 주가 폭락 나왔죠. 이 종목은 제가 여기서부터 한 기수에 한 기에서 계속 이런 종목 팔으라고 한 겁니다. 다 밀렸죠, 여러분들. 근데 다 밀린 거예요. 얘네가 밀리면서 바이오 제약주가 같이 밀렸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이 못 간 거예요. 하지만 바이오 제약주가 바닥권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밀리진 않을 겁니다. 얘네가 밀리지 않는 선에서 뭐가 가는 거예요? 반도체가 가죠. 반도체 장비주들이 시가총액 상위권으로 들어가는 종목이 이제 속속들이 늘어납니다. 반도체가 코스닥 시장에서 지금 한국 증시에서 탑픽입니다. 탑픽.
반도체가 지금 코스닥 시장의 탑픽. 주가가 올라오면서도 난리부르스를 치고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탑픽이에요. 제가 MBN에 와서 여러분들한테 제일 먼저 강조를 드렸던 부분들이 뭐예요? 바로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코스닥 시장에서 반도체를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많이 강조한 겁니다. 코로나와 관련된 종목군들의 반등도 분명히 났습니다만 이 구간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바로 반도체주, 테크인을 해서 PSK 같은 종목, 대표적인 종목들을 여러분들한테 여기서부터 그렇게 제일 많이 강조한 겁니다. 반도체가 지금 1년 내내 한국 증시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반도체는 최소 올해 내년까지도 반도체는 전반적인 장세를 주도할 겁니다. 그만큼 업황이 초호황이란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신문 기사를 보셔도 아시잖아요. 응? 반도체가 없어서 못 팝니다.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자동차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자동차 생산 메이커들이 자동차 생산을 중단할 정도입니다. 반도체가 모자라다 보니까 기존에 스마트폰 생산 라인을 전환을 해가지고 자동차 반도체를 만들다 보니까 이전에 스마트폰 생산도 차질이 되고 그리고 각종 전자기기 생산에 차질이 생길 정도로 반도체 품귀 현상들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요.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 중요한 게. 그럼 이 상태를 계속해서 가야 됩니까? 반도체가 부족한 상태가 계속해서 이게 장기화되게 되면 이게 호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반도체 공급 부족 상태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죠.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제품 가격이 올라가요. 제품 가격이 올라가면 소비 줄어들어요, 여러분들. 기업들은 잠깐 좋아질 수 있겠습니다만 제품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그것도 인플레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반도체 메이커들은 어떻게 됩니까? 반도체 메이커들은 어떻게 돼요?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시설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생산 라인을 더 늘리고 더 확대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죠?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시설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도체 관련주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반도체 장비주들은요. 시시콜콜하게 반도체 장비주들 내용을 너무 깊이 들어갈 필요 없어요. 이 반도체 장비주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너무 기업 내용을 깊게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들어갈 필요 없고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냐면 이 반도체 장비주가 뭘 하는 회사고 뭘 생산 업체인지 정도를 알고 그 제품이 얼마만큼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봐야 되고 그 경쟁력을 바탕으로 얼마만큼의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해요. 반도체 장비주들이 시시콜콜하게 쬐끄만 거 만드는 거 그런 것까지 알 필요도 없어요. 그런 것까지 알면 여러분들은 주식하면서 지칩니다. 그죠? 중요한 거는 왜 반도체 장비를 봐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고 왜 반도체 장비를 보라고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반도체 장비를 왜 봐야 되는지도 분명히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분들한테 많이 강조했습니다. 반도체 품귀 현상이 너무나 심각하게 나타났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죠? 반도체 세계 장비 시장 규모가 2022년까지 사상 최대 규모를 이룰 것이다. 근데 요 그림 한번 보여드렸었죠, 여러분들. 반도체 시장 규모가 앞으로 2020년, 2022년까지 계속해서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이다. 761억 달러 볼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면 반도체 시장 규모는 이거보다 더 늘어날 거예요. 그만큼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4차 산업혁명입니다. 4차 산업혁명 여러분들.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산업을 완전히 뒤엎는 산업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기본적인 기본적인 부분들은 뭐냐면 미래 산업이라는 것이죠.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사업을 필두로 해가지고 그리고 5G라고 하는 통신 시장에 또 근간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여기다가 5G라든가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해서 자율차가 있는 겁니다. 자율자동차 속에서 요즘 자동차는 뭐 전기차도 그렇고 수소차도 그렇고 모든 자동차들이 똑똑해졌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과정들이에요. 그런 가운데 그 다음 자동차가 자율자동차입니다. 자율자동차는 5G와 인공지능을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있고 그 반도체 수요가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그런 가운데 단순한 일부 지금 현재 뭐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또 일부 가전제품들 같은 경우 AR, VR 같은 경우 있죠. AR, VR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런 제품들도 모두가 반도체라든가 이런 제품들이 계속해서 첨부가 될 수 있고 이제 AR과 VR도 합쳐가지고요. 이제 5G하고 인공지능하고 지금 다 전맥을 시킵니다. 모든 통신기기들이 다 연결이 돼요. 심지어는 집안에서 쓰고 있는 가전기기마저도 이제 인공지능이 탑재가 되고 나중에는 5G로 다 연결이 됩니다. 말 그대로 첨단 산업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사는 주변 환경 자체가 첨단 기기로 다 중무장이 된 겁니다. 모든 자동차, 모든 사물들이 다 반도체가 쓰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산업이 한꺼번에 몰려 있는 겁니다.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반도체 관련주들의 이 반도체 업황은요. 이거 지금 그냥 살짝 웃어 넘길 게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반도체를 작년 코로나19 폭락 나올 때 그 바닥부터 지금까지 얘기한 사람이고 이제 왔는데도 더 강하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반도체는 공통분모예요. 5G는 보면서 대응하시면 돼요. 5G도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만 만약에 시세가 어제 제가 얘기했죠. 시세가 좀 더디고 생각보다 좀 느리다라고 하면 다는 안 팔더라도 일부 정도만 남기고 나서 나머지는 팔아서라도 시장 중심에 있는 종목으로 가야 되고 반도체는 일단 기본적으로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반도체가 품귀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고요. 그럼 이런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을 그냥 냅둡니까? 그러면 전 세계가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요. 결국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TSMC, 인텔 반도체 생산 업체들도 결국엔 다 타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돼요? 반도체 메이커들은 분명히 시설 투자를 강력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입니다. 그래서 TSMC가 그래서 삼성이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하겠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라도 공급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대규모 투자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다가 바이든이 전세계 반도체 메이커 업체들을 다 불렀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굴기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삼성의 이재용 부장은 빵간에서 저러고 있고요. 아주 미쳐버립니다, 여러분들. 안타까워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 중차대한 시점에서 CEO가 빵간에 가 있고 그죠? 어찌됐든 간에 반도체 메이커들의 시설 투자, 반도체 투자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시설 투자, 반도체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면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섹터는 어디가 되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아니고
여기 있는 얘네들 여러분들. 응? 여기 있는 종목이 최대의 수혜주가 되는 겁니다. 주가 흐름 자체가 더디고 답답해서가 문제지. 여기 있는 종목이 결국엔 최대의 수혜주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 지금까지 반도체 장비주들은 매매가 어려웠었죠. 우리도 반도체 장비주들을 사고 팔면서 꾸준하게 그동안 매매를 해왔고 수익을 내왔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다들 아실 겁니다. 지금 뭐 PSK 같은 종목들은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 바닥부터 해가지고 이것도 100% 이상 수익이 냈었던 종목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었죠. 그 중간중간 움직이는 거 보면 되게 답답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흐름들이 이제 많이 없어질 거예요. 많이 없어질 겁니다. 거듭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반도체 장비주가 왜 중요하다 그랬습니까? 이 안에 종목마다 기업 내용을 속속들이 하나씩 다 알면 좋은데 그렇게까지 알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이 반도체 장비주들 기업 내용 하나 알기 위해서 한 대표도요. 최소 한 종목에 대해서 30분 이상씩 공부합니다. 응? 예, 어서 오세요. 최소 이 종목에 대해서 30분 이상씩 공부를 해요. 매일.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반도체 장비 관련주에서 한 종목을 공부하려면 여러분 최소한 30분 이상 30분이 아니라 3시간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 반도체 장비 기업 내용 반도체 장비하고 용어 자체가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도체 장비주를 들어갈 때는 기업 내용을 너무 세세하게 알 필요 없어요. 지금 이 유니셈 같은 종목들은 제가 여러분들 방송에서 많이 얘기했죠. 응? 그죠? 칠러 스크러버 생산업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한 큐에서 그렇게 많이 강조했던 종목이 징글징글하게 안 갔던 종목입니다.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한 방에 터져버리죠, 여러분들. 그리고 또 시작합니다. 이번엔 별밤 특종에서 유니셈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송이 나간 거예요. 그죠? 칠러라든가 스크러버라는 이런 장비 같은 경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반도체 생산할 때 온도 조절 장치라든가 불순물을 제거하는 장비는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죠? 근데 유니셈이라는 업체는 바로 칠러 그리고 스크러버 시장에서 1등이란 말이에요.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가가 더디게 갑니다. 더디게 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시장이 더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도주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지수가 옆으로 기어가는 장세면 주도주들도 그냥 안 가요. 조심스럽게 갑니다. 시장이 빠질까봐. 아시잖아요. 지수가 무너지면 좋은 종목들도 같이 무너져요. 나쁜 종목 더 많이 빠지고. 그죠? 그러다 시장이 살아나면 어떻게 됩니까? 나쁜 종목은 잠깐 올랐다가 무너지만 좋은 종목은 다시 서서히 살아납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한 대표가 맨날 여러분들한테 시황을 해드려 시황. 응? 어떤 사람들은 뭐 시황만 잘 보면은 뭐 시황은 아무 필요도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응? 제가 한 소리가 기업 내용 아무리 알아봐야 시황을 모르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종목 제가 얘기하잖아요. 좋은 종목 아무리 봐도 지수 못 가면 못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에? 아시겠습니까? 시황의 중요성을 아십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7번. 시황도 모르는 사람들이 종목만 가지고 뭘 돈 벌겠다고 그래요. 돈 벌겠다고. 응? 시황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중요성을 아시는 분들 7번 한번 쳐보세요. 맨날 종목만 얘기하면 뭐예요? 시황 자체가 무너지고 그죠? 그러니까 잡주가지고 단타 치는 그런 단타매매는 뭐 시황 필요 없고요. 네, 그런 단타매매는 뭐 시황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나 저처럼 좋은 주식을 가지고 안전하게 매매하고 싶은 사람들은 시황은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시황이 안정이 되어야 종목을 중심으로 승부를 걸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반도체 장비주를 여러분 중심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좀 강조하고 싶은 거 뭐냐면 이 정도의 흐름이면 그동안 반도체 장비주들이 지루하고 답답한 흐름이 전개가 됐습니다만 이 정도의 반등의 흐름이면 이제 반도체는 속도를 붙일 겁니다. 놓치지 마세요. 저는 분명히 반도체 장비주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노래를 불러왔고 지금도 노래를 부르고 있고 우리도 분명히 반도체 장비주 다 있고 지금도 사고 싶은 종목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반도체가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 중요합니다만 이제 이 많은 반도체 장비주들 얘네들을 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왜 봐야 돼요? 엄청난 공급 부족 사태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 메이커들은 반도체 생산, 시설 투자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아주 공격적으로 다가갈 겁니다. 그에 따른 최대의 수혜주가 여기 있는 반도체 장비주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반도체 장비,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괜찮은데 걔들보다는 얘네를 봐라 라고 하는 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응? 얘네들을 보셔야 됩니다. 얘네들을 보셔야 돼요. 이 안에서 뭘 봐야 되냐? 이 안에서 뭘 봐야 되냐?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이 주말 동안 충분하게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미 공부 다 해놓고 뭐가 뭔지를 다 일단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종목 압축하는 거는 뭐 이미 다 압축이 끝난 상태예요. 대신에 이미 너무 많이 올랐거나 그리고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경쟁력 자체가 좀 떨어지는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좀 배제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시 봐야 될 게 바로 경쟁력이에요.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같은 장비를 생산하는 반도체 업체들이 많아요. 그래서 경쟁력으로 품질력으로 압도하고 있는 독점적인 시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반도체 장비주들 그런 것들을 잡아야 됩니다. 더군다나 반도체 장비주들이 지금 현재 보시면 방금도 제가 뭐 유니셈을 보여드렸습니다만 얘도 어때요? 이미 오르고 나서 쉬고서 다시 반등이 시작되고 있죠, 여러분들. 반도체 장비주가 많이 오른 게 아니라 이제 중간 바닥을 찍고 이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맨날 유니셈 GST 얘기하고 있죠? 맨날 유니셈 GST 나오고 있습니다. 사이맥스가 어쩌고 저쩌고 사이맥스도 중간 바닥 따지고 어쩌고 저쩌고 맨날 유니셈 GST 사이맥스 얘기하고 있고 PSK 또 얘기하고 있고 어제 제가 뭐 어제 두 종목 얘기했었죠? 어제 두 종목 얘기했는데 기억나시는 분들 제가 어제 무방에서 반도체 장비주 두 종목 얘기했잖아요. 기억나시는 분들 적어보세요. 뭐 얘기했습니까? 기억 안 나세요? 어제 두 종목 얘기했죠, 여러분들? 원익 IPS. 원익 IPS 얘기했죠? 오늘 4.8% 오르나요? 기억나십니까? 네. 원익 IPS하고 한양이인지. 한양이인지는 못 갔어요. 그죠? 보셔야 돼요. 보셔야 됩니다. 반도체 장비주들은 그만큼 경쟁력이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보셔야 되고 이제는 뭐 시스템 반도체라든가 비메모리 반도체라든가 모두 다 필요합니다. 시스템 반도체라든가 메모리 반도체라든가 다 필요하고요. 결국엔 뭐예요? 결국엔 실적입니다. 실적이 가파르게 좋아질 수 있고 강력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실적 호전주를 중심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안 가는 것 같지만 주가 지금 나홀로 랠리를 변출하는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초기 종목군들을 잡아야 돼. 초기 종목들. 반도체는 누가 뭐래도 놓치면 안 됩니다. 제가 분명히입니다만 이미 얘는 이제 유진테크 같은 종목도 이미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한미반도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지난번에 여기서 다 털었다 그랬죠. 네, 우리도 대박 나왔어요. 하지만 또 갑니다. 근데 아쉽지 않 이런 거는 저를 이제 별로 부럽지 않아요. 우리는 또 여러분들은 이미 이렇게 막 올라간 종목들 말고요. 갔다가 쉬었다가 이제 시작하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많은 반도체 장비 중에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다 넣기는 그렇죠. 최소한 50% 정도까지 넣어두셔야 돼요. 50% 정도까지 넣어놔야 여러분들의 계좌가 대박이 터질 수가 있는 겁니다. 반도체 장비는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반도체 장비는 반드시 넣어야 된다. 이거 시세가 그냥 끝나는 시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그냥 잠깐 가고 마는 시세가 아닙니다. 아셨습니까? 오시면 나중에 반도체 장비주들은요, 제가 기업 내용 분석 다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VIP에서 매매하는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저는 펀더멘탈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게 있는 사람이에요. 기업 내용과 기업의 실적과 성장 가치나 수익 가치, 회사 기업 내용들 분석을 통해 가지고 다 이미 비교 분석이 끝난 상태에서 종목을 다 압축한 겁니다. 올라간다 주식 그냥 아무거나 다 들고 있으면 다 가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종목들. 응? 여기 있는 반도체 장비주들은요, 그냥 아무거나 들고 있어도 가긴 갈 겁니다. 근데 그거는 좀 무책임하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종목이 좀 더 확실하게 안전하게 좀 더 확실하게 더 많이 가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더 안전하게 더 많이 갈 수 있는 이 안에서도 이 안에 있지만요. 이 안에서도 실질적인 대장주 역할하는 종목은 이번엔 좀 많아요. 그래도 실질적인 대장주 역할하는 종목 한 10종목 정도 됩니다. 많아요. 이미 간 대장주가 있고요. 뒤에 따라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저는 이미 간 대장주는 요 따라가는 종목들이 단기간의 시세가 커요. 요런 것들을 공략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뭐 무방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뭐 딱딱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리기 싫어 좀 그렇고요. 제가 이미 이제 원익 IPS는 갔죠. 원익 IPS는 갔습니다만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보셔도 되고, 지금 아까 제가 유니셈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좋아요. 좋습니다. 유니셈하고 GST는 같은 칠러 스카르바 생산 업체이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종목들이에요. 예. 그리고 한양 ENG 일단 주가가 얘가 실적이 참 좋습니다. 한양 ENG 실적이 좋고요. 기관 수급이 좋고 외국인들 오늘 팔아가지고 좀 못 간 거예요. 그죠? 못 간 겁니다. 이 종목들의 실적하고 요 실적하고 흐름들을 가만히 보세요. 네. 나중에 시험 기업 내용도 보세요. 보시면 여러분들이 한 대표가 왜 이런 종목들을 자꾸 얘기를 하는지를 아실 겁니다. 중요한 거는 얘네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는 반도체 장비가 너무나 많다는 얘기예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응? 반도체 장비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다 정말 빼놓으면 안 돼요. 아셨습니까?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되고 반도체 장비는 반드시 봐라 라는 얘기. 자, 이해되시겠죠, 여러분들? 네. 자, 반도체 장비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자, 이해되신 분들 반도체가 너무 중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확인된 분들 1번. 자, 1번. 자, 제가 지금 반도체 장비주들을 하나씩 기업 내용까지 기업 분석까지 다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없고 시간도 너무 부족하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제 중요성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많이 말씀드렸고, 뭐 종목군들까지 간단하게 여러분들 말씀드렸고, 차라리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이쪽에 반도체 장비주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그 중요성을 알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라. 다른 거 몰라도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반도체하고 5G하고 같이 여러분들한테 많이 강조를 줬었는데 지금 5G가 너무 느려가지고 제가 5G에 대한 얘기를 조금 딜레이 시키고 있는 겁니다. 일단 지금은 반도체가 더 중심이라는 것만 분명히 다 아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자,
반도체 분명히 보시 바라고, 반도체와 더불어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게 뭐예요? 일단 지금은 뭐 OLED나 스마트폰이나 얘네들은 좀 천천히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되는 게 또 5G인데 느리죠? 느립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5G 그렇게 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도 시세가 좀 더 느리고 더디어서 좀 앞으로도 다음 주에도 좀 느리는가 싶으면 다는 팔지 말고 일부 정도라도 팔아가지고 반도체로 옮기던가 다른 섹터로 옮겨라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드렸습니다. 그냥 무조건 그냥 사놓으면 그냥 세워라 내워라 무조건 들고 가는 그런 매매하지 마시고 약간 유동성 유도리 있게 좀 유연하게 좀 대처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다만 오늘 반도체 장비주가 장중 내내 마이너스 나다가 막판에 올라갔어요. 기술적으로도 반도체 5G 관련주들이 중간 바닥을 다지고 바닥을 이미 탈출한 상태고 전형적인 바닥 탈출에 대한 눌림이 나왔기 때문에 또 코스닥이 살아나고 있는 가운데 혼자만 폭락이 나올 가능성은 일단 높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있는데 다음 주가 중요합니다. 다음 주에 5G가 일단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다음 주 내내 또 진리기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때는 일부라도 내지는 보유 주식의 절반 이상, 절반 정도라도 털어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가서 대응을 하고 나서 나중에 들어가도 됩니다. 그죠? 무조건 묻어두고 무조건 들고 가고 그런 식으로 주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의 유연성은 발휘를 하시기 바라고 하지만 저는 중장기적인 5G 관련주들에 대한 중장기적인 전망은 아직은 살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포기할 만한 단계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어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G는 거듭 얘기합니다만 4차 산업혁명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인공지능이 이제 본격화되는 그런 상태에서는 5G는 기본적으로 그들 산업이 성장하려면 5G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통신 3사들이 5G 투자를 좀 딜레이 시킨 겁니다. 잘 잔머리 굴리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미국도 그렇고요. 지금 돈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5G가.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5G 그런 거예요. 그런데 미국도 그렇게 많이 투자를 시작하고 있고, 일본도요. 상용화가 세계 최초는 뭐예요, 대한민국이. 예? 터지지도 않고, 시설 투자 지금 28GHz 그걸 중심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하지도 않고, 예? 아주 뭡니까? 국민들 가격만 인상시켜 놓고, 정부도 손 놓고 있고, 할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미국하고 일본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5G 투자가 시작이 됐고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도 본격적으로 인프라 투자가 시작이 되는 만큼 5G 투자도 이제 시작이 될 거로 보여집니다. 해외에서 5G 수주가 늘어날 것이고요. 우리나라 통신 3사가 좀 더 공격적으로 시작이 되게 되면 그것도 이제 모멘텀이 될 겁니다. 그 시점을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올해만큼은 그게 될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열어놓고 분명히 5G는 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분명히 주목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건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부 자금 이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단기로 수익을 내거나 하는 그런 매매는 해보실 만하다라는 얘기 해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자, 저는 2차 전지는 당분간 좀 안 볼 거고요. 그리고 수소, 마찬가지로 바이든 정부를 중심으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소 계속해서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별로 안 봐요. 나머지는 뭐 볼 거 없어요. 뭐 이 종목 저 종목 맨날 보면서 단타 치고 그런 거 뭐 하실 수 있는 분 하시면 되겠죠. VIP에서도 지금 그런 단타 매매도 준비를 시장이 재미없으면 그런 단기 매매 해긴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겠고 자 어제 정치 테마주 얘기했습니다. 정치 테마주 지금 윤석열과 이재명 양대 축을 통해서 이제 이낙연 속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대선에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관련주가 시세가 나는 것이다. 지금은 윤석열과 이재명인데 윤석열은 대선에 나올지 안 나올지 그게 지금 변수입니다. 만약에 대선 이번에 안 가겠습니다. 주가 폭락 나옵니다. 하지만 이재명은 분명한 대선 욕구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그냥 여기서 물러날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이재명 관련주가 좀 더 안전하다. 그리고 내년 3월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제 1년 남았습니다. 1년이기 때문에 대선주들은
서서히 움직일 겁니다. 우리도 대선주 들어갔습니다. 1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변동성이 있더라도 움직일 거고요. 오늘 GM팜텍 그 다음에 수산아이텍 아인텍 같은 이런 종목들도 나왔었죠. 그래서 대선주들은 이슈 테마주 맥락이지만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섹터다라는 점까지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제약주들은 똑부러진 건 없었죠. 바이오제약주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바이오제약주는 SK바이오팜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 이제 슬 주목을 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목을 하면서 언제쯤 반등이 나올 것인가 반등 포인트를 잡아볼 수 있는 종목으로서 SK바이오팜, SK바이오사이언스는 중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볼 만한 종목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바이오제약주가 이제는 발악을 쳤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이오제약주만 안 빠지면 반도체 장비주라든가 다른 IT 섹터를 중심으로 코스닥 시장이 살아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일부 바이오제약주들이 신약 개발이라는 재료를 바탕으로 해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의 어떤 반등의 흐름들이 좀 더 가속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는 얘기 해줬습니다.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안정되고 살아나고 있다는 점, 속도는 빠르진 않습니다만 분명히 살아나고 있다는 점 제가 말씀드렸고, 코스피와 더불어서 코스닥의 반등 가능성이 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반해서 갈 수도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탄력적인 반등세가 좀 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저는 코스닥의 상승 흐름이 코스피 대비는 좀 더 강할 거다라고 일단 보고 있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시작이다. 주가라는 것은 낮은 가격에 사서 높은 가격에 파는 게임입니다. 이미 올라가고 나서 와 쫓아가는 그런 매매는 이제 안 하셔야 되겠죠. 한 대표가 매일매일 무방을 통해서 시장에 대한 흐름을 얘기를 해드리고 시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움직이게 됩니다. 라는 그런 전략을 여러분들한테 해드린 겁니다. 시황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제 시황은 이제 확인됐죠. 지금부터는 기업 가치가 중요합니다. 아셨죠? 이제부터는 기업 가치가 중요해요. 반도체 장비주들의 어떤 종목들이 어떤 것을 만들고 어떤 결과와 어떤 기술력과 함께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알고 거기에 맞춰서 종목군들을 접근하는 겁니다. 아셨죠? 시장은 분명히 바닥을 찍고 이제 시작입니다.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제 주도주 싸움이고 그 주도주는 메인 주도주는 반도체에 있다. 그리고 그 서브 두 번째 주도주는 5G와 수소 쪽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5G와 수소가 지금 시세가 좀 느리고 수소는 더 느려요 지금. 대신에 5G는 계속해서 입질이 옵니다. 입질이 와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는 필수적으로 보면서 그 다음에 5G와 수소를 보고 그리고 나머지 코스피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약간의 순환 반등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포트를 짜는 그런 매매를 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4월 증시 반드시 제대로 된 그런 수익이 나올 겁니다. 4월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4월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어내려면 여기서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아셨죠? 공부 많이 하셔야 되고 종목에 대한 접근 전략을 강화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제가 해드렸던 그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코스피를 볼 것인지 코스닥을 볼 것인지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자동차는요. 아니 현대차가 실적이 좋은 걸 몰랐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반도체 공급 문제가 좀 있어서 주가가 이제 그동안 좀 못 갔던 부분들이 3분기 실적이 좋죠. 곧바로 치고 가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기서 중간 바락은 쳤을 것이다 라는 그런 판단이고 그런 중간 바락을 친 상태라고 한다면 반도체 품귀 현상들이 지금 아마 한 2분기 안에는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거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때문에 자동차주들이 주가가 못 가고 폭락이 나오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를 비롯한 자동차주들도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전차 군단이 양대 축을 이루고 전반적인 지수의 반등장을 좀 이끌어낼 거예요. 그러면 지수가 가고 지수가 좀 더 올라가잖아요. 그럼 나중에 증권주들도 갈 겁니다. 제가 어제 우리 유한타 증권 차익 내고 나왔다 그랬죠. 증권주들도 좀 올라갈 거고 나중에 보험주들도 금리 올라가면 또 올라가고 막 이런 식의 순환 흐름이 날 겁니다. 그래서 그 순환 흐름을 좀 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면서 그러나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그 순환 흐름은 어느 정도 타되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겠고 타면 좋죠. 재밌으니까. 타면서 뭘 해야 돼요? 바로 주도주를 중심으로 총강력을 해야 된다. 주도주를 중심으로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주도주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레드엔젤님 그래 잘 오셨습니다. 네, 올려놓으세요. 카페에 올려놓으시면 제가 주말 동안 답변 다 드리겠습니다.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에 장 출발해 때까지 올려놓을 테니까요. 레드엔젤님 그래 종목 시다 받으시고 다음 주 여러분들 잘 따라오세요. 그래요. 잘 오셨습니다. 자, 지금 레드엔젤처럼 다음 주 VIP 오실 수 있는 분들, 오는 분들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주식은 어떻게 돼요? 카페에 올려주셔야 됩니다. 카페에 올려주시고요. 카페에 올리는 방법은 엠벤골드 홈페이지 있죠? 홈페이지 가시면 저기 방송 나오고 있고 왼쪽에 한 대 사진 있죠? 왼쪽 사진 누르시면 왼쪽에 여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정형 게시판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주식들 올려놓으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지금 장세는 현금이 있는 분들은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분들은 그냥 지금부터 요청부터 배팅하시면 돼요. 그래서 배팅하시면 되고 하지만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떤 종목을 팔고 어떤 걸 살지는 몰라요. 사는 거는 걱정 안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VIP 오시게 되면 사는 거는 걱정하시면 되는데 가지고 있는 주식을 어떤 걸 팔고 어떤 걸 들고 갈지를 몰라요. 종목은 40개, 50개씩 있는데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종목 정리 하셔야 돼요. 종목 정리 안 하면 지금 반등장에서 반드시 여러분들 소외됩니다. 그래서 종목 정리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시게 되면 여기다가 정형 게시판에다가 종목 올려놓으세요. 그러면 월요일날 장 출발하기 전까지 제가 답변을 모두 드릴 테니까 가져갈 종목은 가져갈 겁니다. 그러나 팔으라고 하는 종목은 과감하게 팔아가지고 월요일날 제가 드린 종목으로 갈 거니까 과감하게 요거 자 옮기셨으면 정형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요거 요즘에 이거 하시는 요거 엠벤골드 매니저들 인기 투표하는 것 같아요. 인기 투표하는 것 같습니다. 자, 뭐 하세요, 여러분들. 특히나 유튜브 보시는 분들, 엠벤골드에 무료 회원 가입 안 되신 분들, 유튜브 회원님들은 요 경품 참여 한번 하세요. 오셔서 한 대표한테 뭐 투자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돼요. 하실 수 있는 거 하시고 중요한 게 뭐냐면 경품이 좋잖아요, 여러분들. 1등이 지금 75인치 TV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2등이 자익을 10명, 3등이 5만원권 20명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세요. 하셔가지고 VIP가 아니라 엠벤골드 여기 홈페이지 이제 유튜브 회원님들 엠벤골드 무료 회원 가입 안 되신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분들 가입하세요. 가입하셔가지고 경품 참여하시고 재밌잖아요. 그죠? 이럴 때일수록 웃으면서 재밌게 하십시오. 오셔가지고 한 대표 투자하셔도 상관없고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투자하신다고 뭐 상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여하시고 재밌게 즐겁게 하시기 바라고 재밌게 즐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하셨듯이 옆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여기 오실 분들은 자 정형 게시판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 VIP 가입하시는 건 다 아시죠 이제 그 VIP 하시는 건 다 아시니까 그거는 이제 오늘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인터넷으로 하시는 것만 여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인터넷 여기 중간에 방금 회원 가입 누르시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요 하단 자 1개월 3개월 누르시고 결제기 누르시면 돼요. 신용카드 누르시고 그럼 결제창 터요.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자 됐죠?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시장에 대한 자신감들을 가지세요. 이제 장은 시작됐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이제 시작이니까 그거 아시기 바라고 VIP 가입하시는 부분들은 요거 뭐 아시잖아요. 이제 그죠? 아시니까 요거 가지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로 VIP로 오시고 싶으시면
월요일날 오세요. 월요일날 오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늦지 않아요. 제가 반도체 쪽은 종목들이 이미 시작됐어요. 시작이 돼서 좀 서둘러서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반도체 비중이 최소 50%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계좌가 터져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섹터들은 조금씩만 가져가셔도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반도체 쪽으로 집중을 해야 반도체가 확실한 주도주기 때문에 그래요. 반도체가 가장 확실한 주도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도체 비중은 최소 50% 이상 비중으로 간다. 그것만 생각하시고 포트 구성이 어렵거나 종목 선택이 좀 어렵거나 하시는 분들은 자, 한 대표 다음 주에 VIP 오시기 바라고 그리고 혼자 하실 분들도 가급적이면 제가 말했던 그 주도 섹터를 주시로 보셔라. 그리고 지금은 이 주도주를 잡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번에 전략을 잘못 세우면 수익을 제대로 못 냅니다. 이번에는 진짜 제대로 된 수익을 한번 내려면 만반에 준비하시고요. 자, 한 대표 VIP 오셔서 한 대표 같이 하실 분들은 적극적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위기 아니고 기회다. 이제 시작이라는 것, 다시 시작이라는 거. 예, 그것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나요, 여러분들? 자, 특별히 질문이 있으신 분들 질문. 자, 질문 없습니까? 뭐 항상 뭐 매일 무방해드리고 또 워낙에 세세하게 제가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드리고 있어서 뭐 질문 없으실 것 같아요. 됐죠? 이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드렸고요.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면 됩니다. 저도 이제 주말 동안 또 종목군들을 또 점검하고 좀 더 세세하게 점검을 해서 다음 주부터 우리 기존 회원들은 다 배팅 다 됐고요. 오시는 신규 주시로 과감하게 배팅 단행하면서 갈 거니까 여러분들 그것도 아시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됐죠,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자, 코아시아 그 팹리스 업체들은 실적이 좀 안 따라줘요. 실적이. 근데 길게 보면 갈 겁니다. 근데 다만 실적이 좀 안 따라줘서 조금 느릴 거예요. 예, 그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자, 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시간 다 돼서 좀 어렵고요. 그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 주말 동안 공부 많이 하시고요. 다음 주 정말 준비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 반도체가 팡팡 안 터질 거예요. 야금야금 터지면서 여러분들 기회 놓쳐요. 기회 놓칩니다. 야금야금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요. 가고 나면 놓쳐요. 그러니까 착시 현상을 조심하세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반도체가 못 간다, 내지는 조금 밀린다, 이래가지고 반도체가 못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매수의 구간이에요. 아시겠죠? 그것만 아시고 여러분들 움직이시 바라고 오세요. VIP 오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오늘 늦게까지 자 콜센터 계신다고 하시니까 1588 04 오시고 간단하게 ARS 하는 거 02349 4618 요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자, 오늘 마무리할게요. 자,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그리고 행복한 연말 되시려면 주말 동안 공부 많이 하시고 한 대표 잘 따르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고요.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